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하더니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우려감에 하락 출발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1.35% 올라주면서 31,961.8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에서도 1%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3,92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3,59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제 마감 기준으로 우리 시장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3,0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홍콩에서 세금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그 점이 아시아 증시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0.5%로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직까지는 좋지가 못합니다. 하루 만에 400명대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96명입니다. 조금만 더 개인별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1.83% 올라줍니다. 3,049.85포인트를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72%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22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 오르면서 4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시면요. 지수가 좋은 만큼 상승하는 종목이 대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776종목이 오르고 있고 8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154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7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51억 원, 기관은 186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물량은 개인만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1,457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와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90억 원, 기관은 387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물량은 개인만이 받고 있습니다. 950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좋은 만큼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고 또 더 상승 탄력을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에서는 1.71%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83,4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1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5%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극자외선 스캐너 장비에 4조 7,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7,000원 상승하면서 14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에서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3%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를 유럽 허가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와 대한항공의 MOU 소식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시총 3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2%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7만 8,5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주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조금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음봉을 띄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름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0.7%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대한항공은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항공권의 발권과 탑승, 수속, 그리고 항공기 탑승 등 일련의 항공 서비스 흐름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앱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요. 또 네이버 페이로 항공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 주간을 맞아서 지금 여행과 항공주들도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1%대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주가도 함께 보시면요. 지금은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에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는 3%대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요. 지금 0.66%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 블록딜 충격으로 급락했던 SK바이오팜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큰 폭의 반등은 아닌 모습입니다. 2.87%, 46%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2만 5천 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5달러 상승한 63달러 22센트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정유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오일은 2.99%,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도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짧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3.68%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화시스템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지금 8%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인 방산기업에서 인공위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하이테크 성장주로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시스템의 주가도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히토류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히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주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주가를 보시면 8%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4,44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헤인의 주가도 함께 보시면요. 역시나 4%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빨간불을 켠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금 10개 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켠 종목은 펄어비스와 HLB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허가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3%대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알테오젠은 머크와 함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생산 공급을 위한 위탁 생산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8%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 접종 주간을 맞아서 모두투어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두투어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요. 모두투어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지금 조금은 밀려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메디톡스에서도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보투리눔 톡신 제재에 대해서 허가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요. 다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습니다. 새로 생산한 제품의 이름은 코어톡스주인데요.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히토류주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의 주가를 보시면 5.29% 올라주면서 3,7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노텍도 함께 보시면요. 세노텍은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에서 14%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텔레필드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요. 2%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을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주가는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울옥션에 이번 달에 경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의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좋은 만큼 대다수의 업종, 거의 다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와 화학, 그리고 제조업, 철강, 금속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은 만큼 거의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금속과 반도체, 유통, 방송 서비스, 화학 등 대다수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LG화학과 삼성 SDI, SK바이오팜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네. 어제 뭐 하고 오셨어요? 어제 굉장히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네. 어제 그 기업 탐방을 갔습니다. 오, 기업 탐방이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 그 현대백화점에 여의도 네. 여기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점심 먹으러 갔는데, 네. 야, 거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어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네. 사실 저희가 점심시간이 이제 11시 반에서 1시까지. 90분이죠. 네. 근데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왔어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줄도 네. 엄청 기다려야 되고, 네. 막 미리 웨이팅 시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막 이렇게 뭐 번호 지정해가지고 15명 앞에 있고 또 웨이팅해서 오. 끝났는데 주문을 네. 했는데 아니 자리가 없어요. 이 어머. 음식을 주문하면은 결제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줄을 또 따로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1시까지 못 들어오겠다. 오.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그럼 점심에 굶으신 거예요? 그냥 대략 라면 먹고 때렸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네. 면적이 저는 현대백화점이 10년 만에 이제 서울에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백화점 통틀어서 10년 만에 오픈했는데 그렇죠. 야,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네. 확실히 이게 백화점이구나라고 느낀 게 네. 면적을 한 50%만 매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그냥 물건 파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랜드마크, 놀이 공간처럼 그렇게 다양한 그런 휴식 공간이 많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야, 굉장히 쾌적하구나. 거기서 방송을 해야겠다. 거기서 할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하고 밥 먹으면서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아,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원래 현대백화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네.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대백화점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네. 나는 솔직히 코로나 시대라서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으면은 현대백화점 주식 살만하겠구나. 오. 현대백화점 기업 탐방 갔다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굉장하니까 네. 야, 요즘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다시 또 활성화돼서 너 괜찮겠다 이거. 이거 주식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은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종가가 조금 저희가 슬펐어요. 3,000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퐁당퐁당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네. 시장이 사실 오늘 어제 많이 끝나가지고 오늘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눈물 연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도 눈물 연기를 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게 좀 상승을 해줘가지고 네. 다시 3,000선 회복을 했고, 물론 여러분들 늦게 들어가신 분들 막 3,200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 어제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가 컸고요. 뭐 3,000이 무너지고 또 900선이 간당간당했습니다 어제, 그렇죠? 900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이 깨질 상황까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은 안심하기가 이릅니다. 자,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900이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900이 무너질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오늘은 뭐 1.9% 올랐지만 이건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고요. 자, 주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5월 공매도가 재개되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가 사람들이 이제 공매도 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또 매물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월 상장 폐지 시즌에 대한 불안감. 네. 3월에는 매년마다 많은 종목들이 영업이익 5년 연속 손실나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가 돼요. 거래 정지되면서. 그리고 4년 연속 되는 건 관리 종목으로 경고를 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뭐 좀 미리 매도를 하고 3월 끝나면은 4월에 또 매수하려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 일본 해외 시장 일본이 또 3만 포인트 무너졌더라고요. 네. 뭐 홍콩도 그렇고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뭐 수급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또 미국도 뭐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계속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미국의 또 빅테크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었죠 그 전에. 네. 자, 근데 테슬라 간밤에 또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시네요. 네. 테슬라가 또 다시 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심해요 요즘에. 네.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2008년과 2020년에 두 번의 경제 위기 때 이 정부가 미국 정부 등등이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부채가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게 또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인플레이션 공포가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44%까지도 늘어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금리가 자꾸 늘어나서 뭐 어쨌든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 네. 2% 물가 상승률 되지 않는 이상 뭐 금리 안 올리겠다 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2% 달성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 거죠. 결국 근데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대단하죠. 네. 아니 그전에는 막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확 네. 떨어지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3년 걸린다. 2% 되려면 3번. 네. 3년까지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경제 대통령이 바로 FRB 의장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 바른경제TV도 빨리 이런 위치에 올라서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마디 하면은 시장이 네. 움직이고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렇게 빨리 네. 키워야 되겠죠. 대신 그렇게 되면 저희의 책임감이 너무 커지겠죠.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말 조심해야 네. 되겠죠. 근데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사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좀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금리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던 점이 있었죠. 네, 금리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올랐는데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파월 의장에 상관없이 그냥 10년물 금리는 그냥 지 맘대로 올라요.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4%까지 오르고 네. 이래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채권 금리는 뭐냐면요. 10년물 채권 금리잖아요. 채권 금리랑 기준 금리랑 달라요. 기준 금리도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요. 저기 뭐 아까 한국은행이 뭐 동결시켰다 네, 이런 0.5%로. 네. 그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은 미국 FRB에서 결정하는 그 기준 금리가 있는 거고요. 채권 금리는 우리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매수와 매도 물량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맨날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RB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공산주의 국가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채권 금리는 갑자기 급등할 수 있어요. 3% 4%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파월 의장을 안 올려도 채권 금리 10년물 오르면은 네. 이거 3% 4% 되면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계를 하고 있죠.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10년물 채권 금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영향만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증권 거래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 코스피 시장의 급락에 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네, 홍콩이 그 거래 세금을 좀 올렸어요. 네. 거래 세금 0.1%였는데 고작 0.03%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0.03%면은 큰 돈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근데 홍콩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또 나라가 됩니다. 이거는 약간은 핑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시장이 뭔가를 또 핑계를 갖다 붙일 걸 찾아내기 때문에 네. 또 홍콩이 또 이렇게 거래세 인상.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2년, 3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런 거는 계속해서 한파가 불어닥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홍콩과 일본이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네. 좀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닥도 사실 요즘에 상황이 좋지가 못했어요. 지금 뭐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900을 지켜야 되는데 네. 뭐 지금은 925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워낙에 또 코스닥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2%가량 올랐지만 또 이게 또 2% 3% 떨어지면은 네. 900 깨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네. 펄어비스,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다들 막 떨어져가지고 또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에서는 네. 코스닥에서 수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좀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맞아요. 화면에 보시면 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계속 외국인과. 팔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코스닥보다는 약간 코스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네. 그 주식과 현금 비중을 말씀드린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딱 그쵸. 수치로 말씀해 주셨죠. 그때 왜 그러면은 그때 거래 대금하고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2월 초반에 들어서 네. 확 줄었어요. 반토막 났어요. 1월 그때 동학개미가 확 들어올 때보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반토막 나고 또 거래량 뭐 줄어들고 또 고객 예탁금이 증권사 계좌에서 확 줄어가지고 뭐 10조 가량 줄었었죠. 그때 75조까지 갔다가 64조, 63조 이렇게 줄어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고객 예탁금이 200조까지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조가 시장 떨어져 봤자 계속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오히려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드니까 제가 그때 제안한 게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시장이 좀
왜냐하면 예탁금과 거래대금 줄어들면은 밑에서 받쳐줄 자금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주식 비중이 약간 늘려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면은 주식 비중을 80%까지 늘릴 만한 그냥 3,000선 밑에서는 네. 코스피 3,000 밑 그리고 코스닥 900 밑에서는 네. 주식 비중을 80%까지 늘리고 현금 비중을 20%로 줄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올라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주식 비중이 한 75%, 현금 비중 25%이 정도로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100%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주식 비중이 너무 없으시다. 나는 자산이 부동산과 채권, 금으로만 편성돼 있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약세가 나왔을 때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식 비중 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75%, 현금 비중 25%이 정도를 비중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종가를 보면서 마음 졸이셨을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스피는 3,00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기준으로 보시고 현금과 주식의 비중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뜨거웠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IPO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래도 지난해 분위기가 좀 이어졌는데요. 이번 달은 주춤했습니다. IPO 시장 분위기 먼저 짚어주세요. 네, 뭐 지금은 IPO가 지금 뭐 워낙에 시장이 코스피가 또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보다는 그냥 지금 1월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에 네. 그 IPO 되어있던 빅히트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상장할 때는 이렇게 올라있다가 상장하고 막 급락하는 거 보셨죠? 교촌 F&B 이런 교촌 치킨 다들 상장한 이후로 막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주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 또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한 크래프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가 청약 시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음 달이면 분위기가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큰 IPO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난달보다 공모주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이 네. 이 공모하시는 분들이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아, 눈치를 보시나요? 왜냐하면 시장의 네. 분위기가 원래 공모주가 가장 핫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좀 오를 때.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래대금도 많아지고 거래대금 네. 많다는 게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공모하시는 분들이 눈치 봤던 게 지금 1월에 뭐 10개 공모주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월에는 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3월부터는 또 10개로 또 늘어나는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약간 보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대여가 상장하니까 그 힘에 힘입어서 작년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분명히 대박 날 것이다. SK와 바이오 두 가지 키워드, 인기 키워드가 조합돼서 될 것이다 해서 다른 종목들도 엄청나게 이런 지금 경쟁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MBT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와, 역대 1위, 코스닥에서 1위 공모 이런 인기를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쏠린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일 텐데요. 이 종목 먼저 설명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018년에 SK 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SK 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LG 화학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SK 케미칼도 좋은 상황이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와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들 있죠. 여기와 위탁 생산을 맺었습니다. CMO.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래처를 확보했고요. 여러 가지 백신 상황, 코로나 백신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바이오 산업들에 좀 뻗어 나가고 있고
온라인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홍보도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모주 인기 청약에 좀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인기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 2등, 3등, 4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요것도 이제 바이오죠. 이 종목도 이제 곧 상장을 할 것 같고요. 네오 이뮨텍 이런 종목도 이제 잘 몰라요. 하지만 상장을 한다. 네. 근데 이게 한번 이게 바이오가 딱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움직입니다. 음. 포장마차 가보셨죠? 아니요. 포장마차 안 가보셨어요? 포장마차 촌이 있어요. 네. 포장마차 가면은 포장마차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포장마차 여러 개가 다 뭉쳐 있어요. 서로 경쟁자인데 왜 뭉쳐 있어? 하나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돼요. 그래서 네. 옷가게도 옷가게 촌이 있는 것처럼 옷가게가 하나가 잘 되면 다 같이 잘 돼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잘 되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바이오 붐이 오고 바이오주들 업계 다 좋아지면 다 좋아지잖아요.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PB파마가 얼마 전에 좀 상장을 했는데 또 이게 상한가 기록하는 등 괜찮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바이오주들 좋을 것 같고요. 네오 이뮨텍 이 종목은 T세포 중심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만듭니다. 또 항암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엔시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상장을 늦게 했어요. 작년에 상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분위기 타서 테슬라 분위기 타서. 근데 네. 어쨌든 테슬라가 오늘도 상승해 주면서 네. 괜찮은 분위기 때문에 이 종목도 테슬라 테마를 타면은 또 잘 움직여 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조금 주춤했던 IPO 시장이 다음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들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한항공과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HGC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매일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항공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은 29,0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2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흑자 비행 성공! 흑자 비행 성공. 네. 이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공주 안 좋잖아. 항공주 외사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그 워렌 버핏 형님도 항공주에 손절을 하셨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공주까지 손절했는데 우리나라도 안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대한항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외국으로 요즘 많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그리고 여행도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여행도 많이 안 가는데요. 비행기 타고. 자, 그런데 어떻게 여행도 안 가는데 왜 흑자냐? 화물이 있어요, 화물.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원래 근데 네. 이건 아셔야 되는 게 항공주들은 여객이 있고 화물이 있거든요.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항공주는 당연히 여행자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화객 이게 수요가 더 커요. 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네.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뭐 물건이 우리나라 와야 되고 우리나라께 또 미국을 가야 되고 중국으로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네. 배로 가면은 태평양 건너 가는데 한 세월입니다. 이 천천히 가거든요. 네. 비행기로 가면 뭐 하루 만에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뭐 서류, 우편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이제 화물, 네. 또 물건이나 편지 뭐 등등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주를 보실 때는 여객 수요보다는 화물 수요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네. 화물 수요가 이게 그래프가 있거든요. 최근에 해외로 뻗어나가는 네. 화물이 늘어나는지 또 줄어드는지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 몸이 못 가니까 네. 여행이 못 가니까 화물 수요가 더 증가해가지고 화물에 집중해서 또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94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는 게 늘어가지고 이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래서 또 대한항공이 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또 인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 흑자니까 또 자신감도 붙고 해가지고 뭐 신주 인수권 이런 것도 막 하고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또 실시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 주식 계열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자신감과 흑자로 그래도 도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가 또 마무리되면은 이번에 뭐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런 거 성공적으로 되면은 단숨에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양립체제였잖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니까 굉장히 결국 옛날에 반도체 치킨 싸움에서 삼성전자 살아남아가지고 10년, 20년 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계가 너무 비대해져서 수백 개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치킨 게임에 살아남은 게 삼성전자잖아요. 나머지 다 망하고 수십 개 다 망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아시아나 망하고 중소형항공사 망하고 대한항공만 살아남는데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무조건 살아남는다. 삼성전자 그랬던 것처럼 전례를 따라가는 거죠. 대한항공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날아가는 의미는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눌리긴 하지만 어쨌든 흑자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막강한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부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대한항공까지 망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사가 거의 없어지는 이제 저가형 항공사만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공기업처럼 보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금 보셨다시피 많이 고가를 달리다가 지금 약간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화물 수요를 계속 늘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항공주에 접근을 하실 때는 여객 수요만 보실 것이 아니라 화물 수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박석원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 82,000원, 비중 40%입니다. 목표 금액이나 매도 시기 알고 싶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포스코 케미칼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만 3천 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공장 증설로 뻗어 나간다. 공장 증설, 네, 증설을 하나 봐요. 네, 공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공장이 이게 지금 전남 광양시에서 양극재 공장을 또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서 양극재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 그래서 공급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고 공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많으면요, 이 배터리 소재 3년 동안 10만 톤을 생산해서 10만 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게 바로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이런 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이런 거만 했다면 이제는 전기차, 그 큰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차 이런 것들로 양극재 공장 만드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네. 유럽, 중국으로 해외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OCI와도 손잡았거든요. OCI 그러면 태양광으로 굉장히 요즘 다시 도약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고 상당히 좀 포스코 케미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차트가 계속 좋았어요. 이게 지금 이거는 좀 떨어진 거 테슬라 영향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공장도 증설하고 3년 동안 10만 톤 생산하는 게 배터리 소재 하는 게 양극재 이게 거의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또 10만 톤에서 더 늘려 나가는지 또 줄어드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또 공장이 괜히 신설해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자나게 되니까 이런 점도 꾸준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공장의 증설 소식과 또 OCI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바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